은퇴 후 시작된 비밀 알바. 일부. 박종호는 은퇴 후에 첫 달을 넉넉하게 보낼 줄 알았다. 늘 해보고 싶었던 취미도 많았고 쌓아뒀던 책들도 읽을 기회가 생겼다. 하지만 막상 시간이 생기자 모든 게 시들했다. 아침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고 서둘러 나갈 곳도 없었다. 아내와 함께 먹는 조용한 아침 식사는 좋았지만 그 뒤로 펼쳐진 긴 하루는 도무지 어떻게 채워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종호는 소파에 앉아 TV를 켜고 돌리다가 다시 끄고 한숨을 쉬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쓸모없는 사람이었나. 그는 평생 정시에 출근하고 정해진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는데 익숙한 사람이었다. 삶을 단단하게 붙잡고 살던 수십 년과 달리 은퇴 후의 삶은 마치 끝없이 늘어진 고무줄 같았다. 어느 날 그는 신문을 넘기다가 시니어 참여형 신개념 업무라는 문구가 들어간 작은 광고를 보았다. 고령자 우대, 간단한 역할 수행, 유연한 시간. 광고 문구는 매우 의심스러웠지만 묘하게 종호의 마음을 흔들었다. 뭔지는 몰라도 나 같은 사람을 찾는 거면 일단 알아는 봐야지. 광고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자 젊고 차분한 남성이 전화를 받았다. 그는 자신을 운영팀 김도윤이라고 소개했다. 어르신, 이건 단순히 몸을 쓰는 일이 아니고 어르신들만이 해낼 수 있는 역할이 있는 업무입니다. 위험한 건 없고요. 그의 말투는 지나치게 정중하면서도 어딘가 계산적이었다. 종호는 조금 망설였지만 결국 다음 날 상담을 받기로 약속했다. 상담 장소는 한적한 골목의 4층 작은 사무실이었다. 문을 열자 은은한 조명 속에서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들이 보였다. 어수선한 구석도 없이 묘하게 눈에 띄지 않는 분위기였다. 도윤은 환하게 웃으며 종호를 맞았다. 박 선생님, 이런 일을 해보신 적 없으시죠? 사실 단순해요. 대신 대기해주거나 특정 장소나 사람을 확인해주시거나 물건이나 서류를 전달받아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시는 일입니다. 설명만 들으면 단순한 심부름 같았다. 하지만 도윤은 계속해서 시니어만이 가진 자연스러움과 눈에 띄지 않는 존재감을 강조했다. 젊은 사람들은 어디서나 튀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일상적인 움직임만으로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처음엔 그 말이 조금 언짢았지만 종호는 사실 그 말에 담긴 의미가 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요즘 어디를 가도 사람들 시선 밖에 있었다. 식당에서 계산할 때에도 직원들은 무표정하고 버스에서도 그가 지나가면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것이 외로웠지만 동시에 도윤의 말처럼 어쩌면 장점이 될 수도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간단한 계약서에 서명했고 일주일 안에 첫 업무가 주어질 거라는 말과 함께 작은 업무용 휴대폰 하나를 받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묘하게 가벼운 발걸음에 놀랐다. 나에게도 여전히 누군가가 필요로 하는 역할이 있는 건가? 첫 업무 연락은 사흘 뒤에 왔다. 메시지에는 장소 확인 업무 오전 10시, 도림시장 2번 출입구 앞 벤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지만 도착 여부만 확인 후 보고라고 되어 있었다. 종호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다. 느려진 몸을 움직여 시장 입구에 도착하니 사람들로 북적대는 와중에도 모두 자기 일에 바빠 종호 같은 사람을 볼 생각조차 없어 보였다. 이래서 시니어가 좋다는 거겠지. 그는 벤치에 앉아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조금 뒤 검은 코트를 입은 중년 남자가 나타나 시장 안쪽으로 사라졌다. 종호는 휴대폰으로 도착 확인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것으로 첫 일은 끝이었다. 허무하리만큼 간단했다. 하지만 그는 시장을 천천히 걸으며 자기도 모르게 미소가 번지는 걸 느꼈다. 몇 달 만에 누군가의 역할을 해낸 기분이네. 일당은 생각보다 많았다. 아내 수진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아직은 밝히기엔 애매했다. 자신도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알 수 없는 기대감과 긴장감이 그의 몸을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다. 이후로도 몇 차례 업무가 주어졌다. 대기, 전달, 확인. 모두 단순해 보였지만 묘하게 체계적이었다. 상대는 대부분 익명성이 강했고 전달받는 사람들도 그의 존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종호는 점점 익숙해졌고 일상 또한 조금씩 달라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휴대폰을 확인했고 간단한 일정이 오면 메모지에 적어 행동 계획을 세웠다. 은퇴 후 잃어버린 하루의 목적이 되살아나는 느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처음으로 이상한 기운을 느끼게 만든 업무가 도착했다. 메시지에 적힌 문구는 이랬다. 이번 임무는 중요합니다. 반드시 단독으로 수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어진 문장 하나. 상대에게 절대 말을 걸지 마십시오. 종호는 그 문장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그가 시작한 비밀 알바는 드디어 다른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2부. 두 번째로 수상한 업무는 새벽 5시에 도착했다. 640 서원동 공원 입구. 흰색 종이봉투 전달 예정. 상대와 대화 금지. 봉투 내용 확인 금지. 종호는 한참 동안 메시지를 바라보았다. 이전 업무들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대화 금지, 내용 확인 금지. 이것은 일종의 경계를 설정하는 문장이었다. 그가 의심할 틈을 주지 않겠다는 듯 단호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종호는 두려움보다 책임감을 느꼈다. 이 정도면 나를 믿는다는 거겠지. 아내 수지는 잠든 채였다. 그는 조용히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고 머리를 다듬었다. 은퇴 후 한동안 거울 보기도 싫어했던 사람이 요즘은 업무가 있는 날이면 꼭 외모를 단정히 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이런 것도 신경 써야지. 서원동 공원에 도착하니 아직 어둑한 새벽이었다. 가로등 아래로 얇은 안개가 흘러가고 등산복 차림의 몇몇 사람들이 몸을 풀고 있었다. 이 풍경 속에서 종호는 오히려 눈에 띄지 않았다. 그는 벤치에 앉아 주변을 살폈다. 업무 메시지에 적힌 시간까지는 10분 남아 있었다. 가방 속에는 사무실에서 받은 봉투가 들어 있었다. 가벼웠다. 서류인 듯 했지만 두께는 얇았다. 640이 되자 검은 패딩을 입은 젊은 여성이 다가왔다. 모자를 눈썹 아래까지 눌러 쓴 채 빠른 걸음으로 종호 앞을 지나쳤다. 잠시 망설이던 종호는 용기를 내서 봉투를 들어보였다. 여성이 멈춰서더니 손을 내밀었다. 아무 말도 눈맞춤조차도 없었다. 봉투를 건네자 그녀는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끄덕이고 발걸음을 재촉해 사라졌다. 그 순간 종호는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을 느꼈다. 심부름 이상의 의미. 그 여성이 봉투를 받아들고 가는 뒷모습에는 어딘가 절박한 기운이 있었다. 궁금증이 생겼다. 하지만 약속대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업무는 거기까지였다. 집에 돌아오자 수진이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어디 갔다 와? 이 시간에? 종호는 순간 머뭇했다. 그냥 운동 좀 하려고. 응? 당신이 새벽 운동을? 수지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그저 커피를 건네며 피곤해 보인다고만 했다. 그날 늦은 오후 운영팀 도윤에게 연락이 왔다. 박 선생님, 오늘 업무 훌륭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복잡한 임무를 맡겨도 되겠네요. 근데 도윤 씨, 이 일이 정확히 어떤 질문을 끝내기도 전에 도윤은 웃으며 말했다. 선생님께서 알 필요 없는 정보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선생님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말은 그럴듯했다. 하지만 종호는 느꼈다. 무언가 감춰져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감춤의 깊이가 처음보다 훨씬 더 아래라는 것을. 며칠 뒤 내려진 새로운 업무는 더욱 기묘했다. 피해자 진술 확보 협조. 관찰 대상자 위치 동선 확인.
가능한 한 자연스럽게 행동할 것. 피해자, 관찰 대상자. 이제는 단순한 심부름이 아니라 사건에 가까운 냄새가 났다. 업무 장소는 오래된 다세대 주택가였다. 종호는 주어진 시간에 맞춰 골목 끝 가로등 아래에 서 있었다.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와 목 뒤가 싸늘했다. 주어진 임무는 특정 주소의 문이 언제 열리고 닫히는지 기록하는 것이었다. 그 행동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은 없었다. 하지 말아야 할 질문도 많았다. 골목은 묘하게 조용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라면 냄새, 맞은편 집에서 흘러나오는 TV 소리,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경적음 하나하나가 지나치게 또렷하게 들렸다. 그 즈음 오래된 철문이 삐걱하며 열렸다. 검은 후드를 쓰고 나온 남자가 골목 아래로 걸어 내려갔다. 종호는 시간과 동선을 기록했다. 그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남자가 멀어지던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남자가 내리막을 거의 다 내려간 지점에서 또 다른 인물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키가 크고 코트에 목도리를 두른 중년 남자. 그는 후드 남자의 뒷모습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종호 쪽을 흘끗 바라보았다. 눈빛이 맞닿은 순간 종호는 알 수 없는 압박감을 느꼈다. 그 남자는 잠시 종호를 관찰하더니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묘한 기운이 감돌았다. 마치 당신이 여기 있는 걸 알고 있다는 신호처럼. 그날 밤 종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단순한 알바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그림자가 그의 주변에 드리워졌다. 다음 날 아침 도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도윤 씨, 어제 봤던 사람 중에 누가 메시지를 다 쓰기도 전에 답이 왔다. 박 선생님, 절대 개인적인 해석을 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은 정확하게 지시된 임무만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 외의 생각은 위험합니다. 위험. 그 단어가 머리에 오래 남았다. 일을 시작한 뒤 처음 느끼는 공포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뒤섞인 감정 속에는 공포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다시금 살아 움직이는 긴장감, 누군가로부터 필요하다는 감각, 그리고 한번 시작된 일에서 물러서기 싫다는 설명하기 힘든 고집 같은 것. 그날 밤 그는 아내에게 잠깐 말했다. 여보, 내가 요즘 좀 새로운 일을 하고 있어. 에? 무슨 일인데? 아직은 자세히 말하기 어렵지만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 수지는 놀라면서도 묘하게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당신이 다시 바빠진 것 같아서 좋네. 너무만 조심하면 돼.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았다. 너무만 조심하면 돼.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그가 조심해야 할 일은 이미 그의 주변을 천천히 조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3부. 며칠이 지나자 종호는 자신이 참여하는 업무의 성격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심부름이나 관찰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요한 정보 전달과 시간 확인의 연속이었다. 모든 행동은 계획적이었고 절대 실수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도윤과 그의 조직이 있었다. 종호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 큰 그림이 존재했다. 이번 마지막 임무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되었다. 메시지는 간단했다. 최종 임무 중요 전달. 반드시 직접 수행. 다른 누구도 대신 불가. 완료 후 임시 휴식 제공. 종호는 집에서 출발하며 가방 속 봉투를 여러 번 확인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서류와 현금 정도로 보였지만 그는 알았다. 이번 일의 무게가 이전보다 훨씬 무거울 것임을. 아내 수지는 눈치챘지만 묻지 않았다. 대신 가볍게 손을 잡아주었다. 조심하고 돌아오면 바로 얘기해.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그는 전달 장소로 향했다. 이번에는 도심 외곽의 오래된 병원이었다. 그곳은 건물 외관만 봐도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다.
입구는 조용했고 기다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종호는 정해진 벤치에 앉아 시간을 기다렸다. 주변을 둘러보면 환자와 보호자들이 분주히 움직였지만 그 누구도 그에게 주목하지 않았다. 그것이 오히려 안심이 되었다. 시간이 다가오자 중년 남성이 걸어왔다. 차분하지만 확실한 걸음. 종호는 봉투를 들고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남성은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었다. 종호는 자연스럽게 봉투를 건네고 물러섰다. 남성은 그것을 받아들고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종호는 자신이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된 것을 느꼈다. 하지만 긴장감은 풀리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 그는 여러 차례 뒤를 돌아보며 혹시 누군가를 따라오는지 확인했다. 아무도 없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도윤이었다. 박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임무는 정말 중요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많은 일이 원활하게 진행됐습니다. 이제 당분간 휴식입니다. 마음껏 느긋하게 보내셔도 좋습니다. 그 말에 종호는 숨을 내쉬며 어깨의 긴장을 풀었다. 동시에 알 수 없는 만족감이 밀려왔다. 위험한 임무였지만 그는 해냈다. 그리고 이제야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의 은퇴 이후 삶에도 여전히 의미가 남아있다는 것을. 며칠 후 종호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동네 공원에서 조깅도 하고 책도 읽고 아내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도 나누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그는 알았다. 그동안 경험한 비밀 알바는 단순한 심부름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되살린 작은 모험이었다는 것을. 자신이 필요로 되는 존재라는 사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는 성취감, 긴장 속에서 살아있음을 느낀 순간들은 이제 그의 삶 일부가 되었다. 종호는 그 경험을 통해 은퇴 후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 예전에는 은퇴가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또 다른 시작이었다. 그는 이제 단순히 남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아니었다. 필요와 역할, 그리고 책임 속에서 살아가는 은퇴 이후의 삶을 재발견한 것이다. 그의 아내 수진도 달라진 남편을 보며 미소 지었다. 여보, 요즘은 정말 살아있는 사람 같아요. 종호는 웃으며 말했다. 나도 이제 알았어. 은퇴가 끝이 아니더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단 걸. 그리고 종호는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가슴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나는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힘이 되는 사람이 될 거야. 바람이 부드럽게 스쳐갔고 햇살이 따스하게 그의 얼굴을 감쌌다. 은퇴 후 시작된 비밀 알바는 끝났지만 그로 인해 찾아온 삶의 활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제야 종호는 깨달았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는 살아있음을 다시금 온몸으로 느꼈다.